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최근 국제 경제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미국의 무역 정책이 다시 강경 기조로 돌아섰습니다. 트럼프가 추진하는 관세 정책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의 배경과 목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관세 카드를 꺼내든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미국 우선주의 강화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과 동시에 미국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웠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강경한 보호무역 정책을 다시 도입하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과의 경제 패권 경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들어 중국산 제품에 대한 평균 3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의 첨단 산업 성장 속도를 늦추려 하고 있습니다. 셋째, 무역 적자 축소 전략입니다. 2024년 미국의 전체 무역 적자는 1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를 줄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뿐만 아니라 유럽, 한국, 일본, 멕시코, 캐나다, 인도, 베트남 등 주요 교역국에도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가 실제로 겨냥하는 산업과 국가들은 어디일까요? 첫째, 반도체와 첨단 기술 산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의 핵심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동시에 미국 기업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추가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유럽연합과 독일 자동차 산업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독일 및 유럽의 자동차 산업이 미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자 독일산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자동차 제조업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은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서 미국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왔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생산 확대를 강요하며 높은 관세를 적용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생산시설을 동남아나 멕시코로 이전하고 있지만, 이는 단기적인 비용 증가와 물류 차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도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북미 무역 협정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기업들의 생산 전략에도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미국 내 물가 상승입니다.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고, 생활필수품과 전자제품,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 가격 인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생산 비용 증가와 공급망 문제로 인해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셋째, 세계 경제 성장 둔화입니다. IMF는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이 지속될 경우 2025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기존 예상치보다 0.7%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순한 무역 불균형 해소를 넘어선 더 깊은 전략적 목표가 있을까요? 첫째, 정치적 기반 강화를 위한 전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한 미국을 강조하며 자국 노동자와 기업 보호를 내세워 핵심 지지층을 더욱 결집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스트벨트 지역의 제조업 노동자들에게 관세 정책을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2028년 이후에도 공화당의 지속적인 정권 유지를 위한 기반을 다지려는 전략이 보입니다. 둘째, 미국 내 제조업 활성화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높은 관세를 통해 해외 생산보다 미국 내 제조업 투자를 강력히 유도하고 있으며,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에도 생산시설 이전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및 배터리 공장을 미국에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 정책과 세제 혜택을 결합한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 내 생산을 하지 않는 기업에는 수출 규제를 추가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자국 내 고용 창출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셋째, 협상 전략 수단으로 활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중국, 유럽연합, 멕시코,
캐나다 등 여러 국가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위협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유도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9년 미중 무역 협상으로 당시 트럼프는 대규모 관세를 부과하며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수입을 늘리도록 압박했습니다. 우메마카 체결 당시에도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여 미국에 유리한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번에는 멕시코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25% 관세 위협을 통해 멕시코 정부가 미국과의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양보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단순한 보호주의로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이를 통해 협상력을 높이고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더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려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및 지정학적 질서를 재편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첫째, 미중 무역 갈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대해 미국산 농산물과 항공기 구매 제한, 희토류 수출 제한 등 보복 조치를 고려하고 있으며 양국 간의 갈등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수출국들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은 미국의 압박을 줄이기 위해 미국 내 생산 확대와 동시에 새로운 대체 시장을 개척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미국 내 산업 정책 변화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보조금 정책을 더욱 확대한다면 글로벌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와 공급망 재조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단순한 무역 전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큰 전략적 목표가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중요한 경제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